그러니까 내신도 이제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특목고자 사고 학생들이 불리했던 것이 뭐였죠? 바로 내신 9등급제 때문에 불리했던 건데, 네, 안녕하세요. 휴브레인 신동엽 대표입니다. 저도 대입 수시가 끝났고, 고등학교 입시철이 들어와서 학생들한테 합격하는 자소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는데, 그에 앞서서 좀 전반적으로 오늘 좀 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2028학년도 대학 입시안이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내신도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특목고자 사고 학생들이 불리했던 것이 뭐였죠? 바로 내신 9등급제 때문에 불리했던 건데, 1등급이 10%, 2등급이 24%, 그러면 거의 1, 2등급이 전체 한 34%가 되죠. 그만큼 특목고자 사고에 대한 내신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없어지는데, 거기서 2028년 대학 입시안에서 내신을 5단계로 가려고 한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여기서 입시를 준비하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은 대상이 아니겠지만, 요 밑에 학년부터 대상이죠.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그런데 서울대학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내신이 5단계가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변별력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일부의 우려가 있는데, 어저께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전혀 문제가 없다. 우리는 이미 학생부로 학생들을 선발을 해왔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 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그래서 결국은 학생부에 대한 어떤 선발 방식, 그러니까, 그 서울대학교에서 이따 제가 자료를 보여드리겠지만,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 직윤이야 특목고자 사고 학생들이 지원을 하지 않죠. 근데 서울대학교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는 학생의 30%만이 일반고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학생 수의 70% 정도, 합격자 수의 70%가 특목고자 사고 학생인 거거든요. 근데 이런 70%의 특목고자 사고 학생들이 합격을 하고 있는데, 내신에 대한 부담감이 더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는 내신보다는 학생부를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을 해왔다는 얘기들을 갖다 하고 있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더더욱이나 특목고자 사고 학생들이 유리해지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가 고교학점제와 학생부가 우수한 특목고자 사고가 입시에서 불리하지 않다.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 결국 그러면 특목고자 사고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특목고자 사고 학생은 명확합니다. 어디냐면 스카이 중에 서울대를 갖다 몇 명 보냈느냐에 따라 갖고 몇 명 보냈냐에 따라서 학교 위상이 결정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보낸 문자에도 있지만, 의대를 다 진학하려고 하는 학생들한테도 서울대는 서울대 의대를 넣을 것이 아니면은 일반과를 갖다 하나 넣는 것이 어떻겠냐, 이게 학교에서 종용을 하기도 해요. 그만큼 서울대 합격자 수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학교의 어떤 브랜드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특목고자 사고는 서울대학교를 갖다 몇 명 합격했냐, 또 의학계열을 갖다 몇 명 합격했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상상고를 갖다 많이 가는 이유는 뭡니까? 상상고에 합격한 학생들 의대를 진학을 많이 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상상고를 진학을 하려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고를 많이 가려고 그래? 왜 그러죠? 서울대 합격 접수가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가려고 하죠. 그래서 특목고자 사고는 스카이와 의학 계열에 합격할 수 있는 학생을 갖다 원한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은 결국은 스카이와 의학계를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드릴까 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대학들의 어떤 평가 방침에 맞춰서 특목고자 사고들은 뭐냐면 입학 후 서울대를 보내고 의학계열을 보내고 점점 이렇게, 지금도 이미 고교학점제거든요. 고교학점제가 중학교 2학년부터 전면 시행이지만, 지금 교과 선택권이 누구한테 있죠? 학생들한테 있죠. 학생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뭐는 하고 있다? 고교학점제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교에 와갖고 어떤 서울대에 진학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의학 계열에 합격할 수 있는 커리큘럼을 갖다 학교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이렇게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들이 들어와서 이거 깔아놨을 때 고교학점제 특성이 뭐죠? 교과 선택권을 갖다 학생들이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리 이렇게 우수한 과목들을 이렇게 깔아놨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선택을 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러니까 학교들은 어떤 아이들을 뽑으려고 하죠? 명확합니다.
우리가 깔아놓은 이런 어떤 커리큘럼을 충분히 이수해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어디를 갈 수 있는 거죠?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거고, 의학교를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특목고 자사고 입학 후 커리큘럼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을 원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커리큘럼이 무엇인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결국은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렇게 대학들이 원하는 인재상과 그 다음에 그 대학들을 갖다 합격시키기 위해서 특목고 자사고가 어떤 커리큘럼을 깔아놨었을 때 그것을 갖고 이수할 수 있는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어디에 나타나겠죠? 바로 이제 중학교 학생부 같은 경우 굉장히 이렇게 선생님들이 아직 학생부 작성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대입처럼 학생부 종합전형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을 못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학생부보다는 굉장히 어디냐면 자소서에 대한 영향력이 크죠. 그래서 외대부고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이제 그 질문이 어디서 나오죠? 자소서 위주의 어떤 질문들 면접이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합격하는 자소서와 불합격하는 자소서의 차이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래도 합격하는 자소서라고 얘기하면 뭐죠? 이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이 있는 거죠. 학업적 역량이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갖다 확인을 하려고 들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합격하는 자소서와 불합격하는 자소서의 차이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사례 중심으로 그러니까 특징들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사례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자, 대학 입시한 많이 보셨죠? 원래는 이제 뭐였죠? 고등학교 1학년 때 9등급 상대평가를 하고 그다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 전면 5등급 때 절대평가를 적용을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갖다 지금 교육부가 지금 발표한 안을 보면은 확정되는 안은 아닙니다. 올해 안에 이제 확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대부분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현행 등급 구분 개선을 갖다 그냥 전부 다 5등급제, 고 1, 2, 3 모두 5등급제로 가겠다라고 하는 거죠. 1등급이 10%고 2등급이 24%인가 누적 34%죠. 3등급이 32%, 4등급이 24%, 그 다음에 5등급이 10%. 이렇게 해서 그냥 5단계 평가를 하겠다. 그러면서 그 상대평가, ABC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평가하고 상대평가를 갖다 성취도하고 5등급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같이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조선일보에서 어저께 발표가 되니까 조선일보에서 어저께 이제 어디냐면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본부의 본부장님하고 이제 인터뷰를 했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일각에서 이번 개편안을 둘러싸고 변별력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으나 서울대는 변별력 확보를 위한 큰 틀의 입시 개편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천 본부장은 서울대는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하고 있어 단순히 내신 등수만 보는 게 아니라 세부적인 학업 내용을 다 살펴본다며 본고사 부활 계획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미 서울대학교는 어디냐면 내신에 의한 평가가 아니라 학생부에 의한 평가를 해서 오히려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70% 이상 합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9등급 평가에서 5등급제로 바뀐다 하더라도 큰 차이는 없다. 자기들은 확보하는 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갖다 선발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이렇게 이제 대학 입시안이 발표돼도 이미 대학들은 이제 학생부가 우수한 특목고 자사고가 입시해서 결코 불리하죠. 고교학점제 우수한 과목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유리하죠. 더더욱이나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을 위해서 내신도 이제 이렇게 9등급제에서 5등급자가 되죠. 그러니까 특목고 자사고 진학은 제가 볼 때, 이렇게 고입에서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이걸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서울대학교의 합격자 수를 보면 일반고가 46.2%라고 돼 있지만 이 일반고 46.2%의 합격자 수 949명은 서울대 지역균형 512명을 갖다 합한 숫자입니다. 거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949명이고 전체 합격자의 46.2%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얼마가 되죠? 일반 전형을 보면 일반고가 362명, 영재고가 298명, 자사고가 251명, 외국어 고등학교가 196명, 과학고가 117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전체에 얼마밖에 안 된다? 30%밖에 되질 않죠. 이렇게 일반 전형에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은 서울이 지균을 지원하지 않죠. 그러니까 일반 전형에서 30%밖에 선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내신으로 뽑았다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학생부 종합전형의 취지에 맞게끔 학생부가 우수한, 너 무슨 과목 공부했고, 그 다음에 창체나 세특이 얼마나 우수한지, 이런 것들을 갖다 뽑았다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9등급에서 5단계로 5등급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학생 선발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이유인 겁니다. 자, 거기 또 한번 보세요. 뭐 서울대 지균이야, 이게 이제 파란색이 뭐죠? 일반 고학생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황토색이 과고 영재고고, 그 다음에 이제 회색이 자사고죠. 이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보면 어떻죠? 이게 이제 의학 계열에 합격한, 주요 의대에 합격한 학생들의 분포거든요. 아까 서울대 지균이야 당연히 이제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야 당연히 서울대 지균이니까 100%지만 서울대 일반은 67.9%가 일반고, 그 다음에 통목고 자사고가 얼마죠? 32.1%. 연세대 화루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히려 통목고 자사고 학생들의 비중이 더 높죠. 카톨릭대 학생은 한 명이니까 그렇고요. 성균관대도 일반고는 42%, 통목고 자사고는 57.5%. 뭐 고대 계적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영재고 가고가 81%, 그 다음에 자사고가 19%. 거의 일반고 학생들이 없죠. 그러니까 이런 분포예요. 그러니까 학교 학생 수에 비해서, 비율에 비해서 의대에서도 어떤 학생들이 많이 뽑히죠? 통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많이 뽑히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통목고 자사고는 그러면 이제 어떤 아이들, 스카이와 의학 계열에 결국 합격할 수 있는 학생들을 갖다 원하겠죠. 그러니까 서울대 경쟁률 보세요. 이번에 서울대 경쟁률이 굉장히 다 높아졌죠. 서울대 경쟁률이 다 빨간색이 다 상승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대 경영대학은 6.96대 1, 이렇게 교육학과는 12.73대 1, 그 다음에 이제 등등 이렇게 12대 1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서울대 경쟁률이 굉장히 다 높아졌습니다. 근데 서울대는 일반 전형에서 1단계에서 몇 배수를 뽑죠? 2배수를 뽑고 그 다음에 면접을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사회복지학과 14대 1, 사회학과 17대 1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니까 점점 서울대에 대한 경쟁률이 더 높아지고 있죠. 이렇게 자연계열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다시 대부분이 10대 1을 넘어가고 있고 이런 경쟁률을 갖다 하고 있죠. 의대는 15.64대 1이나 되고요. 그렇죠? 경쟁률이 다 10대 1 이상이 됩니다. 이 중에서 1단계에서 2배수를 뽑은다는 면접을 갖다 실시하는 거예요. 그럼 각 통목고 자사고는 어디죠? 1단계 2배수 뽑히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냐면 이제 주요 의대 경쟁률을 보신다 하더라도 서울대 같은 경우 의대 요즘 모든 학생들이 다 의대에 그러니까 의대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데 서울대 의대 같은 경우도 얼마죠? 15.64대 1로 작년대보다 높아졌어요.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 같은 경우 의대는 작년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11.33대 1 다 높죠. 그죠? 카톨릭대학교장 추천전형도 16대 1 이렇게 되죠. 울산대 20대 1, 성균관대 24대 1, 고대 얼마가 되죠? 학업 우수형 30대 1. 이렇게 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죠. 20, 30대 1. 특히 이제 의대에 대한 경쟁률. 여기에서 이제 학생들을 갖다 아까 통목고 자사고가 이제 그렇게 선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경쟁률이 높단 말입니다. 이럴 때, 그럼 이제 이렇게 이제 경쟁률이 높은 데에서 통목고 자사고 학생들이 선발이 되고 일반고 학생도 선발이 되겠지만, 이런 높은 경쟁률에서 뽑히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이 뽑힐까요? 라고 보면은 이제 대학의 평가 관점을 잘 알아야겠죠. 계속 얘기하는 것이 어디냐 하면, 통목고 자사고 입시를 이해하려고는 대학 입시를 갖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 어떤 아이들을 갖다 하죠?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통목고 자사고는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든다? 어떤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냐면 대학을 잘 갈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스카이를 갖다 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냐면 스카이를 갖다 잘 갈 수 있는 학생들이나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의학 계열에 잘 갈 수 있는 학생들을 갖다 선발하려고 선발하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대학의 평가 관점을 이해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맨 마지막에 말씀드린 어떤 자소서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냐, 이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서울대학교가 1월 10일 날 미래 역량을 견인하는 대학 입학 전형 개선 방향이라는 걸 발표했죠. 서울대 입학사정관, 이제 이승현 입학사정관의 PT인데, 서울대 입학 전형의 기본 방향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두 번째 줄 보시면, 선택 중심 교육 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며,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신의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바탕으로 함양한 역량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두 번째가 뭐죠? 국가교육과정이 지향하는 학습자상, 자기주도성, 창의와 혁신, 협력과 소통 및 세계 각 나라의 미래형 교육과정이 추구한 인재상에 부합하는 학생 선발을 위한 역량평가를 구현하며
문제 해결 역량과 논리적 사고력을 지닌 창의적이고 윤리적인 학생 선발을 위한 종합 역량 평가를 지향한다. 하나가 뭐죠? 진로 분야의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인 거고, 자, 두 번째가 뭐죠? 바로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인 거죠. 문제 해결력과 창의력 있는 학생들을 갖다 선발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뭐가 나옵니까? 자, 대학 수학을 위한 고등학생 기대 역량. 그러니까 요번에 이제 서울대학교 입학전형 개선 방향 PT에는 내용이죠. 보면은 22가 뭐죠? 전과목 성적의 우수성이에요. 그 다음에 7위가 뭐죠? 7위가 주요 과목 성적의 우수성. 7위나 22가 이렇게 되죠. 근데 6위가 뭐죠?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위주예요. 너 무슨 과목 공부를 했냐? 그러니까 내신보다 더 중요하게 보겠다는 것이 도전적인 교과목 선택 이수 위주예요. 그리고 5위가 독서 소양입니다. 독서 소양이 조금 뒤에 나오는데 이제 설명하는데 심화 도서나 깊이 있는 어떤 고등학생들한테 전문 서적 같은 것들을 갖다 읽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1위가 뭐죠? 1위가 학습 경험에서 나타나는 문제 해결 능력이에요. 이 학생이 얼마나 문제 해결 능력이 있냐. 이걸 갖다 보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은 뭐다? 딱 서울대학교 PT인데 설명하는 게 뭐라고 돼 있죠? 학생부 종합은 고교와 대학의 교육과정 연계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대학의 교육과정. 그래서 진로 분야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갖다 갖춘 어떤 학업적 역량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일단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올해 이제 4월 달에 나온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를 보면 자, 맨 밑에 보세요. 한번 이런 내용이 있죠. 교과 성적을 평가할 때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합니다.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하여 수치상 결과가 다소 나쁠 수 있지만 학생의 도전 정신과 호기심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도전하지 않은 학생에 비하여 더 좋은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규모 학교나 소수 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을 수강하는 것이 서류평가에서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자, 학생이 이수한 과목의 선택 상황을 고려한대요. 그러니까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 이런 과목들은 주로 어디에 있죠? 바로 특목고 자사고의 어떤 커리큘럼에 돼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특목고 자사고의 어떤 커리큘럼에 갖춘 이런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이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학업 관련 우수성이 없으면 어떻게 한다? 평가를 갖다 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뒷부분에도 얘기하겠지만 인성이나 그다음에 지원 동기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렇게 많이 할애하는 것이 결코 유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 글자 배분, 학교가 물론 정해준 글자 수 레인지에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맞춰야겠지만 그것이 없다고 한다면 대부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상당수 인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쓰지 마시고 학업 관련 내용으로 갖다 채우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여기서도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 안내서에 뭐라고 돼 있죠? 이렇게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이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또 보세요. 자,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는 여러분이 자유롭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학교 생활에서 책을 읽을 기회를 많이 접하고 있을 것입니다. 더 알고 싶은 분야의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호기심으로 책을 집어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 뭐죠? 책을 읽다가 생긴 궁금증으로 또 다른 책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 뭘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 서적을 찾아 읽을 수도 있고 고등학생들한테 너 서울대학교 들어오려고 하면 네 진로 분야와 관련된 전문 서적을 갖다 읽을 수 있으면 읽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또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연대, 중앙대, 경희대, 건국대가 자, 진로 선택 과목 학생의 선택과 대학의 평가라는 이 자료집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보시면 과목별 성취도, 성취도별 분포비율, 원점수, 과목 평균, 이수 단위 등을 활용하고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의 등급에 따른 평가 이런 내신 위주의 평가는 별로 높지 않은 거예요. 가장 높은 것이 뭡니까? 자, 제일 높은 게 뭐죠? 자, 진로 선택 과목 이수, 과목 수. 그 다음에 과목별 난이도 및 수준 위계. 그 다음에 전문교과 이수 여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이게 독보적 1등인 거예요.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 수까지 보고 그 난이도도 보고 그 다음에 전문교과 고급 수학, 고급 생명과학, 유기화학, 그죠? 분자세포 생물학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어디야? 이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겠다. 그 다음이 이제 바로 세특과 같은 이제 이런 내용이겠죠. 그죠? 학생부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내신이 가장 낮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특 내용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뭐다? 너 무슨 과목 이수했냐를 갖다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뿐만 아니라 이제 대학들의 요번에 이제 금년도에 했던 이제 금년도에 이제 수시 설명회가 있었죠. 여기서 뭐냐면 탐구 역량을 강조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 있냐면, 자, 그 미래교육을 위한 대입발전 방향 컨퍼런스에서 그 권호연 서울대 사범대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런 얘기를 했죠. 뭐 결과만 말씀을 드리면, 자,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중학교에서 뭐라고 하죠? 자유학교제의 주제선택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는 뭐냐면 고교학점제와 다양한 탐구 활동을 통해서 깊이 있는 학습을 통한 성장 과정의 학생을 갖다 뭘로 뽑겠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선발하겠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갖다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는 학업 역량, 개인 역량, 잠재 역량으로 평가해 왔다. 개인 역량은 전공 적합성과 계열 적합형을 평가해 왔는데 이 표현이 사라지고, 옛날에는 이제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형 그랬죠? 이 표현이 사라지고 뭘로 변경했다? 탐구 역량으로 변경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왜 그러냐면 이제 옛날에는 전공 적합성, 계열 적합형 그러는데 너무 전공 관련 맞춤의 활동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봉사활동도 내가 뭐냐면 의대 갈 거니까 나 의료 봉사하면 좋아.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전공과 관련 어떤 맞춤 활동 이런 건 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공과 관련된 나 관심이 있어요가 아니라 나 전공과 관련돼서 이 전공에 있는 과목들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이런 학업적 역량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노력을 했어요를 갖다 보여주라는 겁니다. 근데 너무나도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공적 합성, 계열적 합형, 그러니까 나 이 부분에 관심이 있어만 보이는 거지, 관심만 보이는 거지 학업적 역량은 보이질 않는 거죠. 그래서 대학들이 전공적 합성과 계열적 합형이라는 용어를 다 요즘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그것이 이제 탐구 역량으로 변경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성균관대만 그런 게 아니라 뭐 연세대 등 5개 대학이 이제 뉴욕 학생부 종합전형 공통평가에서 평가 항목 발표했는데, 거기에서도 이제 뭐가 돼 있냐면 거기서는 전공 적합성을 진로 역량으로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탐구 활동을 탐구력으로 바꿨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탐구 활동을 갖다 탐구력으로 변경한 이유가 학습 활동에 단순히 참여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단순 활동 참여보다는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게 변경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보시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이제 두 가지가 아까 뭐 서울대학교 권호연 교수님이 앞에서 딱 얘기를 하고 계시죠. 하나는 뭐냐면 고교학점제에서 너 무슨 과목 공부했니? 이게 하나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이 학생들의 어떤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들을 갖다 평가하겠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탐구 활동을 탐구력으로 변경했는데, 이런 내용들을 갖다 본다고 한다면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죠. 아무래도 특목고 자사고는 과제 연구라든지 과제 연구 기초라든지 여러 가지가 그죠? 하나고 같은 경우는 지편이라든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들 통해서 당연히, 그 다음에 일반계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행평가라 하더라도 대부분 문제풀이나 하고 이러는데, 대부분은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그런 수행평가는 있지 않죠. 탐구 주제를 주고 주제에 대해서 발표하고 이런 부분들을 본다 하더라도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겠죠. 이제 경희대 메디칼 설명회도 한번 보세요. 의대에 굉장히 관심이 많을 텐데,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경희대가 그 강남에서 그때 이제 그 메디칼 설명회를 한 거거든요. 그때 의학과 서류평가 이렇게 한다 하면서 얘기한 겁니다. 서류평가 관점은, 자, 미사여구보다 학생의 모습이 많이 보여줄 때 유리하기에 탐구 활동이 잘 되어 있으면 유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뭐죠? 세분력 특기사항은 전공 관련 활동 인성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학업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전공 관련 저 활동이,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희 학생들을 갖다 주제 추천을 해줄 때, 자, 수행평가에 대한 과목별 그 주제 추천할 때 학생들은 모든 과목을 진로랑 연결시키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진로랑 연결시켰는데 관심만 보인 정도야. 그럴 바에는 교과 본연의 것을 갖다 깊게 하는 게 낫거든요. 근데 교과와 나의 진로를 연결시켰더니 깊어. 이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준이 되는 것은 뭐냐면, 여기도 뭐죠? 전공 관련 인성이 아니다. 뭐냐면 학업 역량에 주안점을 두고 평가한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뒤에 부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소서를 쓰실 때 너무 인성이나 이런데 많은 부분들을 할애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는 겁니다. 주로 이제 학업 역량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그 뭐 학생의 학교가 물론 제한해 준 글자 수가 있다면 거기에 맞춰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학업적 역량에 조금 더 주안점을 두고 자소서를 쓰셔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창의적 체험 활동은 변별력이 있는데 학생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부분이고 자기 모습을 드러내는 그 차별성이 있다. 그 다음에 학업 역량의 기초 소양을 갖추고 있고 심화 탐구 능력을 갖춘 학생을 선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학생을 선발한다고요? 심화 탐구 능력을 갖추는 학생을 선발한다. 의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경희대에서. 그러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출제문항 면접 폐지를 했고 서류 확인 면접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입은 이제 자소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학생부를 기반으로 하는 서류 확인 면접만 하는데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세특에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내용을 써놨다면 진짜인지 면접에서 꼼꼼히 질문할 예정이다. 자, 경희대 의대나 이런 경희대 의대에 대한 그 경쟁률이 얼마가 됩니까? 보통 24대 1, 30대 1 이렇게 되죠. 여기서 1단계 선배수 뽑는 거예요. 그런데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대학도 아니죠. 학생부 종합은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뭐 대학의 예과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심화학습하고 이런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대학원이에요.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내용을 써놨다면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저건 무슨 고등학생이 했다고 믿겠어? 이렇게 해서 서류 전형에서 이 학생을 선발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하죠?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내용을 써놨다면 진짜인지 면접에서 꼼꼼히 질문할 예정이래요. 무슨 뜻이죠? 20몇 대 1, 30대 1이라도 3배수 안에 뽑겠다는 얘기잖아요. 서류를 갖다 있는 그대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서류평가를 갖다 있는 그대로 보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뭐를 진행하겠다? 면접을 진행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면접에서 얘가 진짜라고 하면 어떻게 했다? 뽑겠다라는 얘기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굉장히 어디냐면 이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 과정에 대학의 예과 과정도 아니라 상당수의 학생들이 대학은, 물론 이제 고등학생 기준입니다.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에서 경희대 의대를 넣는 애들 중에서 대학원에서 배울 법한 내용을 써놓은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런 애들은 어떻게 한다? 서류평가는 통과시키겠다. 대신 뭐에다? 면접에서 물어보겠다. 이 얘기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진짜면 뽑겠다는 뜻 아닐까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올해 있었던 이제 대학들의 어떤 수시 설명에서 나왔던 얘기들입니다. 자, 결국은 이제 어디냐면,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애들이 이제 휴브레인에서 특목고 자사고 학생, 이제 스카이와 의학 계열에 뭐 저희가 지도했던 학생들인데, 연대 의대 2.51 등급 합격한 학생이 있죠. 이렇게. 외대부고에서 저희가 합격시킨 사례가 있고, 가천대 의대 2.8 등급. 작년에 가천대에서 발표한 삼포도의 최저가 2.8 등급이었거든요. 저희가 현대초원고 학생 합격시킨 사례가 있고, 그 전년도엔 3.0 등급인 학생이 합격한 학생이 있고, 인하대 의대 뭐 2.95 등급 합격한 학생이 있고, 이건 청신국제고 학생인 거죠. 서울대 치대 이렇게 뭐 3등급, 이게 지금 특목고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의대 치대에 2등급 대하고 3등급 대인 학생들, 1등급이 아니어도 이렇게 이제 간 학생들에 대한 부분 저희가 정리를 해본 거거든요. 연대치대 2.4등급, 경희대치 2.8등급, 3등급 대에서 가천대 약학과까지 간 학생이 있고, 원광대 한의학과에 3.6등급에서 간 학생들이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2, 3등급 대에서 의학 계열에 합격한 학생들을 저희가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일반고까지 합치면 저희가 작년에 서울대 의학교 7명 보냈고, 그 다음에 연대의대도 4명 보냈고 했지만, 이 학생들이 이제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이제 특목고 자사고에서 내신 2등급, 이 정도에 대한 2, 3등급 대에서 비교과가 좋으면 이렇게 이제 의학 계열에 합격한 사례를 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 합격 사례를 보면은 서울대 영어교육과 3.1등급에 이제 합격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대 국어국문학과 4.3, 2배수 안에 1차 합격을 했죠. 그러니까 4등급 대에서도. 그죠? 그 다음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과 지방자사고 3.3등급이 합격했고, 산림과학부도 4.4등급에 1차 합격한 학생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연세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렇게 등등, 하스는 4.3등급이 합격을 했고, 이렇게 이제 ISE 같은 경우 4등급 대 같은 경우 융합과학공학부죠. 이렇게 1차 합격한 사례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같은 경우도 보면은 고대 경영학과 3.5등급, 그 다음에 고대 보건융합공학부는 4.5등급 1차 합격한 학생이 있고 4.67등급하고 통계학과 4.19등급, 영어 영문학과에 고대에서 이렇게 특목고 자사고에 4등급 대인 학생들이 저희가 이제 지도했던 학생들 중에서 합격한 사례가 있죠. 이런 부분들은 앞에서 설명했던 대학들의 어떤 평가 관점에 맞춰서, 그러니까 심화된 과목을 이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탐구 활동에 대한 부분이 깊이 있게 나타났기 때문에 바로 이제 이런 내신 등급에서도 합격한 학생이 있다라는 것 같다 보여주는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특목고 자사고는 대학들이 저렇게 어떤 편성해 놓은 저렇게 대학들이 원하는 어떤 학생부 종합 전형 평가 요소는 평가 과목에 맞춰서 특목고 자사고는 입학부 커리큘럼을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을 원하죠.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하나고 커리큘럼인데, 하나고 커리큘럼을 보면 어떻죠? 자,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공통과정이니까요. 근데 2학년 때 보면은 이제 뭐가 있죠? 심화수학 미적분학, 심화미적분학, 그 다음에 AP 통계학, 선형대수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때 이제 고급수학과 수학과제 탐구, AP 미적분학이 있죠. AP 과목이 뭐죠? 대학 과정인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에도 뭐가 있죠? 심화 영어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영미문학,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과목도 뭐 있죠? AP 미시경제가 있고, AP 거시경제가 있고, 국제정치가 있고, AP 세계사가 있죠. 그죠? 비교문학, 국제경제가 있고, 과학 과목도 뭐가 있습니까? AP 물리학과 역학, AP 화학, 생물학, AP 그 다음에 전자기학, AP 화학, AP 생물학 등등 고급 과목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고가 서울대학교 진학률을 보면 가장 높죠. 그죠? 200명밖에 안 되는데 서울대학교 수시에 매년 40여 명 이상 보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고가 많이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커리큘럼에 있다고 제가 볼 땐 보여집니다. 다음에 보세요. 청신국제고등학교도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죠? 정치학개론, 그죠? 그 다음에 비슷하죠. 경제학개론, 일반 물리학, 그 다음에 일반화학, 통계로 바라보는 국제문제, AP 미적. 이게 이제 청신국제고등학교 어떤 커리큘럼이죠. 물론 이제 국제과정이 있고 국내 과정이 있지만 국내 과정인 학생들도 AP 과목들을 갖다 이렇게 이수를 하죠. 그러니까 일반 물리학도 있고 AP 있고 일반화학도 있고요. 그죠? 국제정치 과제 연구가 있고 이런 부분에 환경생물학이라는 과목도 있고요. 여기 보면 AP 심리학, AP 환경과학, AP 컴퓨터과학, 세포생물학, 그 다음에 유기화학, 벡터미적분학, 경제수학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깔려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이제 대학들이 고등학교들이 각 대학의 고교학점제에 맞춘 어떤 커리큘럼에 맞춰서 맞춤형 커리큘럼들을 갖다 이렇게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바로 이제 커리큘럼의 학교에서의 어떤 경쟁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무슨 얘기죠? 결국은 고등학교 애들은 어떤 학생들을 뽑으려고 할까요? 아니,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분자생물학이 있고, 세포생물학이 있고, 유기화학이 있고, 그죠? 벡터미적분학이 있어요. 그죠? AP 심리학이 있고요. 이런 과목을 깔아놨는데, 나는 저 세포생물학 과목을 또 이수할 수 있는 학업적 역량이 안 돼요. 나는 저런 유기화학 같은 게 화학원도 힘든데, 유기화학을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이걸 갖다 기피한다고 한다면 학교가 좋아할까요? 지금 대학들은 뭐라고 했죠? 심화된 과목을 그러니까 소수학생, 내신이 안 좋아도, 그죠? 소수학생들이 이수하는 과목이나 난이도가 높은 과목을 이수한다고 하면 선발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거기다가 탐구. 이런데, 그러기 때문에 각 고등학교는 이렇게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 유기화학, 이런 과목들을 깔아놓는데 나는 저거 너무 어려워서 저런 과목 어떻게 해? 대학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나 이런 과목을 못해. 이렇게 학생들이 수강을 갖다 거부해. 이러면 이런 학생들을 원하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죠. 이런 학생들이 고등학교에서 깔아놓은 대학을 갖다 고교학점제에 맞춰갖고 이런 심화된 과목에 대한 AP 과목들을 갖다 이렇게 깔아놨는데 이걸 갖다 선택해서 이수해서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는 학생들을 선발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 한번 우리가 이제 지원자 입장이 아니라 내가 평가자 입장에서 바꿔서 보신다고 한다면 평가자는 누구죠? 각 고등학교 선생님이시잖아요. 우리는 이런 과목들을 갖다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고 내가 이런 과목을 제공했었을 때 이 학생이 들어와서 이 과목을 이수해서 이거는 충분히 우수하게 이런 과목들을 수강할 수 있어. 이런 능력이 있어. 이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바로 이런 내용들이 어디에 들어가야 된다? 자소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이걸 갖다 제가 앞에 왜 지금 대학에서는 이런 학생들을 뽑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대학의 평가 관점은 뭐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그 관점이 무엇이고 거기에 맞춰서 고등학생들은 지금 어떤 커리큘럼을 제공을 하고 있고 이걸 왜 말씀을 드리려고 하면 뽑는 인재상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인재상이라는 건 학교에 무슨 뭐 권하기념 이게 아닙니다. 권하기념이 아니라 대학을 갖다 잘 갈 수 있는 아이들, 그 서울대나 그 다음에 의학계열에 잘 갈 수 있는 학생들을 갖다 선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충분히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갖다 학교들은 뽑으려고 하지 않을까요?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어필을 해야 될지가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자, 합격하는 자소서와 불합격하는 자소서의 차이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 중학교 학생부는요, 중학교 학생부에 대해서 물론 일부 잘 돼 있는 학생들이 되는데 이게 그 대입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이기 때문에 모든 학생들이 이제 이 학생부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이고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평가 요소에 대해 상당 부분 인식하고 계시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부분들의 대학들의 평가 관점에 맞춰서 이렇게 기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등학교는 고입에서는 아직 중학교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 이렇게 시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학생부가 일반적인 것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면접에서 자소서 위주의 평가를 갖다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자소서가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럼 자소서에 뭘 담아야 될까라고 본다고 한다면 바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이 바로 대학에서 어떤 관점에서 어떤 관점에서 평가를 하려고 들고, 그죠? 그럼 그 평가 관점에 맞춰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기를 갖다 바라는지를 갖다 대학들은 이렇게 계속 뭐 설명회라든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홍보를 하죠. 고등학교는 그걸 보고 각 특목고사하고는 경쟁이니까 커리큘럼 경쟁을 하는 거고 거기에 맞춘 탐구나 이런 부분들을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걸 이수할 수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불합격하는 자소서의 특징을 보면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학생다워야 돼. 물론 인정합니다. 그러면 아까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갖다 한번 반대로 거꾸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서울대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뭐라고 나와 있죠? 자, 전문서적을 찾아 읽기도 하고, 그 전문서적을 고등학생들이 수능 준비하고 내신 공부하는데 내가 전문서적을 읽는다는 게 학생다운 건가요? 그쵸? 경희대 메디컬 설명회에서 뭐라고 했죠? 경희대 메디컬 설명회에서 아니 학생들이 학생부에 대학원 과정의 탐구 주제를 갖다 학생부에 기재한 학생들이 많다. 이런 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면접에서 확인하겠다는 얘기는 뭐죠? 20몇 대 1의 경쟁률에서 3배수의 서류 지정 통과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대학원에서 어떤 배우는 내용을 탐구하는 것이 학생다운 건가요? 학생답지 않죠. 그렇죠?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어떤 취지를 서울대나 모든 대학들이 얘기하는 게 고교와 대학의 연계교육과정이에요. 그래서 결국 너 대학에 들어와서 이런 수업을 갖다 이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를 잘 보면은 교과 수업에서 생긴 궁금증을 토대로 교과 수업 내용 이외에 교과 수업 내용을 넘어서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찾아서 깊이 있게 공부한 노력을 나타내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어디냐면 서울대학교의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려고 하면 그런 내용이 우리는 똑같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중학생인데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지금 분자세포 생물학 깔고 유기화학 깔고 이런 과목 까는데 너 이 과목 이수할 수 있어? 이거에 대한 어떤 퀘스천이 없어야 되는 거거든요. 아, 이 학생이 이걸 들어오면 충분히 이수할 수 있어. 우리가 AP 미시경제 하면은 경제학에도 공부했고 얘는 미시경제에도 공부했기 때문에 아, 이 과목을 갖다 이수할 수, 이런 과목을 깔아놨을 때 이 과목을 갖다 선택을 해서 이 과목을 수강할 수 있어. 이런 어떤 확신이 들게 어떤 자소서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학업적 역량이 드러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 갖고는
학업적 역량이 드러나지 않는 일반적인 내용의 학생답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 드러나야 됩니다. 두 번째, 많은 학생들이 하는 탐구 주제를 갖다 선정하는 경우들이 있죠. 학생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많이 하는 중학생들이 동아리에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많이 하는 탐구 주제에 대한 부분을 하는 거는 괜찮은데, 그건 내가 혼자 한 게 아니라 누구랑 했죠? 친구들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걸 쓰는 건 좋은데, 그걸 했다고 하면, 그거를 갖다 근간을 해서 내 스스로가 연계해서 심화된 내용, 심화된 학습을 해서 스스로의 노력한 학습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나 중학교 때 한 게 없는데, 그것도 학교에서 이것만 했는데, 이 내용을 썼다. 근데 그것이 그냥 동아리 부원들과 같이 하고 친구들과 같이 한 거를 끝마치는 수준의 주제야. 그건 절대로 뽑히지 않습니다. 그걸 하는 건 좋은데, 시작은 그걸로 할 때, 그 연계돼서 내가 스스로 노력을 해서 뭔가, 깊이 있게 스스로 찾아 학습하는 과정을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학생들의 또 자소서의 특징들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아까 얘기했죠. 창의적 관점에는 문제 해결력이 보이지 않고 단순히 그냥 했다로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학습하는 경우에 대한 것은 일부분은 했다를 쓸 수 있지만 한 꼭지는 뭘 가져가는 게 좋다? 이따 이제 뒤에 보여주겠지만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 학생들의 어떤 창의적 관점에 이런 걸 보이는 것이 되게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했다 끝나는 식의 나열식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지원 동기와 인성에 너무 많은 글자 수를 하래. 물론 각 학교들이 지정해준 글자 수는 안에서 하라고 하면 그 글자 수는 맞춰야겠지만 그런 글자 수가 없는데도 너무 이렇게 지원 동기와 인성에 많은 글자, 인성에 특히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사실 인성에서는 큰 점수 차이는 저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어떤 부분이 있냐면 이 학생들의 학업적 역량을 갖다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심학습 역량과 그 다음에 문제 해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바로 이제 나타내야지 합격하는 자소서지 이런 부분들이 지원 동기와 인상에 많은 글자 수를 할애해서 학업 역량을 보여주는 부분이 적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은 이제 좀 불합격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이제 합격하는 자소서의 특징은 뭘까요? 그 다음에 합격하는 자소서의 특징은 학교 교과 수업과 교내 활동과 연계한 동기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고 시작은 뭐다? 교과 수업이나 교내 활동을 갖다 계기로 해서 시작을 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탐구 주제가 좀 일반적이지 않고 좀 깊어요. 이 아이는 정말로 내가 과학 저널을 보면서도 정말로 다양하게 보면서 이런 주제에 의문을 갖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에 어떤 관점을 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제가 좀 색달라. 그러면서 그걸 갖다 그 색다른 주제를 학습하기 위해서 학생이 노력한 과정이 잘 나타나 있어. 과정 속에 이런 학생들이 유리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또 하나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는 어떤 일시적인 경험이 아닌 좀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교과 간의 어떤 융합적 사고력이 잘 나타나 있어. 이런 학생들이 좀 유리합니다. 지속적인 어떤 노력의 과정과 교과 간 융합적 사고력이 나타나 있는 학생.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제 서울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나타나 있었지만 학업 역량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창의적 관점과 문제 해결력이 나타나 있는 이런 학생들이 합격하는 자소서의 특징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사례를 보시면요. 예방의학연구원인데요. 자, 독서와 심화학습을 통해 지식을 확장했고 궁금증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며 과학적 역량을 향상시켰다. 사회시간 고령화에 대한 토의 중 노인성 질환은 만성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조기 발견과 예방이 중요함을 깨달았다.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알츠하이머를 조사하던 중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ET나 인지능력 검사는 방사선 조사량이 높고 치매 초기에는 신경 전문의도 진단을 내리기 쉽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에 관심사가 같은 친구들과 치매 조기 진단법에 대한 탐구를 진행했다. 먼저 알츠하이머의 발병 원인 중 베타 아밀로이드를 학습했다. 또한 사이언스 타임즈 기사를 통해 구리 및 철의 대사가 알츠하임병과 관련이 있으며 베타 아밀로이드 판에서 금속이 환원된 형태로 발견됨을 깨달았다. 이에 환원된 구리와 철의 자성을 이용해 알츠하이머를 진단하는 방법을 정리해 발표했다. 이를 지켜보신 과학 선생님의 권유로 탐구 동아리를 만들어 조기 진단법에 대한 탐구를 지속했다. 금속 체학에서 금속 함유 단백질과 질병의 연관성을 조사해
조사에 아연은 신장 및 면역계, 칼슘은 근육계, 망간과 구리는 심혈관 질환 및 신경계 질환 등으로 나뉨을 파악했다. 네, 뒷페이지 연속돼서 있죠. 우리는 체내 금속 이온을 정량 분석하면 한 번의 테스트로 특정 질병의 조기 진단이 가능할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기사, 논문, 도서 등 많은 자료를 살펴보았으나 마땅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았다. 이때 2학년 실험 동아리 시간에 수행한 루미놀 반응이 떠올라 부원들에게 헤모글로빈의 처리, 산화제 반응의 산소 분자를 만들고 이 산소 분자가 루미놀과 반응하여 형광을 나타내는 원리를 설명하며 이를 이용한 방법을 제시했다. 이후 철 대신 다른 금속과 루미놀 시약을 반응시키는 실험을 진행했다. 용액에 산화제인 과산화수소와 루미놀 시약을 첨가해 모두 발감 효과가 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색과 강도가 똑같아 종류를 구분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루미놀 반응의 단계를 다시 한번 꼼꼼히 분석했고 일반 화학에서 금속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찾아보았다. 이를 통해 금속의 종류에 따라 산화력의 다름을 깨닫고 금속별 산화력이 산소의 양과 형광의 세기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한 후 실험을 재설계했다. 뭐 등등. 여기까지만 일단 보신다 하더라도 어떻죠? 학교 수업에서 해서 일시적 경험이나 지속적인 노력의 과정과 심학습한 과정과 문제 해결력이나 학생들의 창의적 관점이 어떻게 돼 있죠? 되게 이렇게 잘 나타나 있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이런 부분들을 갖다 이제 보고요. 또 하나 이제 로켓 엔지니어 한번 보시겠습니까? 또 하나의 어떤 사례를 보시면 초등학생 때 그 물로켓 대회 경험은 행성 탐사선 개발자 겸 로켓 엔지니어라는 꿈의 씨앗이 되었다. 중학생이 되자 항공우주 동아리를 만들고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와 로켓 제작을 시작했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물로켓과 달리 고체 연료 로켓의 제작에는 역할 분담과 협동 작업이 필요했다. 우리의 목표는 졸업 이전에 고체 연료 로켓을 제작 및 시험 발사하여 비행 중 로켓의 역학적 데이터를 측정하는 것이었다. 솔비톨 연료와 질산칼륨 산화제의 조합인 KNSB를 추진제로 결정하고 연소 실험에 관한 자료와 화학 반응식을 바탕으로 질산칼륨과 솔비톨의 질량비를 65대 35로 도출했다. 노즐의 설계 단계에서는 어려움이 있었다. 인터넷 자료에는 규격만 나와 있고 노즐 설계 시 고려해야 하는 요소에 대한 설명을 찾을 수 없어 우리가 필요로 하는 꼭 맞는 노즐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가 관건이었다. 각자가 학습할 내용을 정한 뒤 세미나를 통해 일반 물리학 도서로 기초 물리학을 함께 공부하면서 연료를 분출하며 질량이 바뀌는 역학적 시스템인 로켓의 가속도에 대한 치올코프스키 방정식을 이해했다. 이 방정식에 의하면 로켓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즐에서 빠져나간 연료의 로켓에 대한 상대 속도가 커야 하기에 유체역학의 베르누이 원리를 적용하여 노즐을 설계할 수 있었다. 제작 과정에서 고체 추진제 그레인 3개를 구웠지만 그중 하나는 온도 조절에 실패하여 솔비톨의 캐러마라가 일어났다. 남은 2개의 그레인으로 비행 데이터까지 뽑아내야 했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를 이용하여 영문 자료를 이용하여 제작한 그레인의 성능을 예측 시뮬레이션 해보고 로켓 모터의 시험 발사 준비를 마쳤다. 지도교사의 입회 아래 안전에 만전을 기하며 발사를 시도하던 중 안타깝게도 도화선 문제로 발사에 실패했다. 모두가 낙담했지만 나의 제안으로 그레인을 고정한 채 연소시켜 추력을 측정하는 부분적인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 비행 데이터를 얻는 데는 실패했지만 고체 연료 로켓의 제작 전 과정을 직접 진행해보고 관련 지식을 쌓은 경험은 로켓 엔지니어로 성장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어떻습니까? 자소서가요? 단순 했다가 아니죠. 학생의 어떤 관점이나 문제 해결력이나 학습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나타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작성하신 어떤 자소서하고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셔서 이런 부분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요번에는 이제 문과 쪽에 이제 이 학생은 이제 무역정책 전문가죠. 꿈이.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 영어 수업에서 진행한 MUN에서 EU 대사로 활동한 경험을 통해 국가 단위의 정책과 개입이 시장과 산업에 따라 국제적으로 어떠한 경로에 의해 전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낳게 된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복잡한 사회과학의 유기적 특성이라도 모형으로 설명하고자 부단히 노력을 하며 국제경제 동아리에서 다룬 빈곤이라는 문제를 계량 경제적으로 접근해 보았습니다. 사회 통념적으로 알려진 무역이라는 이국 이재와 이유 요소 모형에 대한 반론에 주목했습니다. 도서
뭐 관련된 영어 도서를 읽으며 저자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보며 핵시험 올린의 주장에 대한 레온티예프의 역설을 수학 교과에서 학습한 좌표 평면에 나타내 보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요소 가격 균등화 모형은 무역 상황에서 소비점을 나타낼 뿐 각국의 실질 임금 해고자 무역 장벽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당시 동아리에서는 행정학, 사회복지학과 같은 다양한 희망 전공을 가진 친구들이 있어 부원들과 함께 위 역설에 대한 견해를 두 학기에 걸쳐 탐구했습니다. 연결해서 보면 탐구 과정에서 생긴 질문은 학교 선생님께 여쭈어보거나 동아리 부원들과 토론하며 탐구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특히 친구의 추천으로 읽게 된 영어 도서를 번역하며 학습한 스톨퍼 사무엘슨의 정리와 립진스키의 정리가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상대 가격의 원리를 무역에 적용해보고 요소 부전량이라는 새로운 변인을 설정해보니 레온티예프의 주장은 산업 간 산업 내의 경우에 따라 달라지며 무역 차익은 상대 가격뿐 아니라 시장 확대에 비롯된다는 새로운 결론을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자유무역은 반드시 거래 양자에게 이익이 된다는 단순한 통념이 극복되고 경제에 대한 시야가 확장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이 처해진 복잡한 무역 구조와 관세 및 비관세 정책을 교정하고 재원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게 되었고 무역정책 전문가라는 진로 역할을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어떻죠? 여기도 단순히 공부했어, 탐구했어 이런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죠. 어떻습니까? 굉장히 교과 간 융합으로 해서 이 학생의 어떤 문제 해결력이나 창의적 관점이 되게 잘 나타나 있죠. 또 하나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진로가 이제 외교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진로가 비슷한 친구들과 관심 분야를 탐구하기 위해 탐구 동아리를 조직하여 시민교양을 위한 정치철학 강의를 수강하며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해 탐구하였다. 아렌트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홀로코스트에 유대인들의 책임이 없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것이 흥미로웠고 유대인들의 공적 공간에서 정치적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 반유대 정책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점은 반성할 필요가 있다는 아렌트의 주장은 나의 인식에 변화를 주었다. 또한 아렌트가 정치 철학적 개념과 이론을 현실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 매력을 느껴 직접 아렌트의 관점에 현대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도서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강의를 읽고 가짜 뉴스와 정치적 행위 사이의 관련성을 탐구해 보았다. 아렌트가 주장한 합리적 진리와 사실적 진리에 대한 개념을 살펴보며 정치적 영역에서 사실적 진리는 언제나 왜곡이 가능함을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 비록 정치 행위와 거짓말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지만 정치적 행위의 특성이 가짜 뉴스 확산을 정당화할 수 없게 가짜 뉴스의 생산과 소비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을 깨달았다. 이 과정에서 아렌트의 저서를 읽고 이해하기 쉽지 않았지만 개론서를 함께 동아리 부원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며 사고를 확장할 수 있었다.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자연계열 자연계열의 두 가지 어떤 자소서와 그 다음에 인문계열 어떤 두 가지 자소서를 갖다 보여드렸는데요. 전부 다 뭐가 있죠? 단순히 그냥 공부했다, 나 관심이 있어서 이걸 나타내는 게 아니라 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학생들의 심학습한 과정이 있죠. 이걸 통해서 학생들의 뭐가 나타나 있죠? 그 창의적 관점이 나타나 있죠. 학생들의 관점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어떤 자소서를 갖다 작성하셔야지만이 어떤 관심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어떤 자소서들의 특징은 학업적 역량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심화도서나 이런 내용들도 들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교과 간 융합도 나타나 있을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창의적 관점이나 학생들의 문제 해결력에 대한 어떤 관점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지금 만약에 자소서를 작성하시고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아이의 자소서에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부족하다고 하시면 이런 부분들을 갖다 보충하셔야지만이 이렇게 관심을 끌게 되는 자소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면접 볼 때요, 편하게 웃고 나와. 나 면접 잘 본 것 같아. 이런 학생들 떨어질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오히려 면접 볼 때, 굉장히 어려워서 나한테 왜 이렇게 심하게 질문을 하고 오히려 막 울고 나오는 학생, 이런 학생들이 오히려 합격 확률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는 자소서가 깊었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깊게 공부했어? 네가 그 정도의 역량이 돼? 이걸 갖다 확인하기 위해서 오히려 더 까칠하게 깊은 질문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소서에 바로 그 학생들의 어떤 역량과 창의적 관점을
반드시 나타낸다고 한다면 자소서에서 굉장히 어떤 좋은 서류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면접에서 이걸 갖다 확인시킨다고 한다면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뭐 이미 작성하고 있는 자소서를 있다고 하신다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 쪽에서 만약에 이제 하고 계시다고 하면 저희가 한번 체크도 한번 해주고 일회용 상담도 괜찮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자소서가 이런 역량에 대해서 잘 돼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상담도 한번 제공을 한번 해드릴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아직 자소서가 완성이 돼 있다고 한다면 저도 이제 대입이 끝났기 때문에 잠깐 학생들의 자소서는 좀 봐줄 생각인 거고 저희 또 서범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이제 입학사정관이었던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만약에 이제 자소서나 이런 부분들을 갖다 한번 이렇게 1대1 상담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자소서 첨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갖다 저희한테 만약 의뢰하신다고 한다면 저희가 한번 적극적으로 보고 검토해 드릴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수업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혹시 이런 자소서가 이런 평가 관점이 잘 맞춰져 있는지에 대한 1대1 상담만도 가능하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은 뭐 저희 학원에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소서는 어떤 내용을 담아야 된다? 바로 대학들이 어떤 뽑으려고 하는 관점. 그래서 우리가 이 특목고 자소서 평가자의 관점에서 이런 그 스카이나 그다음에 의학 계열을 갖다 보낼 수 있는 우리 학교의 커리큘럼과 우리 학교의 어떤 탐구 활동에 적절히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갖다 뽑으려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자소서를 갖다 작성하는 것이 바로 합격하는 자소서의 길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계속 유튜브에서는 대입에 대한 이야기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보입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입시도 끝났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이런 자소서에 맞춰 갖고 잘 갖추셔서 꼭 입시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